앞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제주도도 비상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제주 지역 분위기와 오염수에 대한 제주도 대응 방안 어떤지 짚어봅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우선 오늘 원희룡 지사가 이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했어요. 초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초치란 단어 자체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불러들인다는 뜻의 이 초치는 외교적 용어로 쓰일 때 이 상대국의 행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 상대국 외교관을 당국의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이날 정부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원희룡 도지사도 오늘 오후 이세키 요시야스 총영사를 도지사 집무실로 불러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잠재적 위협의 우려를 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절차 공유 등을 일본 정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총영사는 제주도의 상황 등을 일본 대사와 본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측에서 총영사와 수석영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고요.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고추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이 배석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10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네. 제주에서 이처럼 일본 총영사를 초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 한국 정부의 한국 주재 일본 대사 초치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내 분위기에 맞춘 반응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 제주도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항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날지 또 일본 정부에 잘 전달이 돼서 협력 방안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니까 제주 도내에서 관련 항의 집회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13년이죠. 일본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될 당시에도 제주산 수산물이 팔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난주 제주 수산업 협동조합 협의회 등 도내 어업과 수산인 단체들은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성명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에선 일본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공동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오늘은 제주도 수중레저협회 등 이 다이버들도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제주 관광의 한 축인 수중 레저 산업과 140여 개 업체가 줄도산할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 이 도내 12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도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총영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은 더 커지고 관광과 문화 교류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정치권, 시민단체, 각 어민들 모두 다 지금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제주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분석된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일본에 쌓인 이 오염수만 무려 125만 톤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가 넘는 양이라고 수영장 보시면 600개, 됩니다. 네. 네. 오염수에는 이 세슘과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삼중수소 등 처리가 안 된 물질들이 저장 용기에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지나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다른 지역보다 11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최근 국내 환경단체의 조사도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걸러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30년에서 40년 넘게 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리 2, 3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일본 측 정보가 자세히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또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일본은 2년 뒤에 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오염수를 2년 뒤에 실제로 방류한다면 해류를 따라서 제주에 오게 될 건데 언제쯤 도착할 것으로 좀 보이나요?
네, 독일의 한 해양 연구소가 이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결과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쿠르시오 해류를 따라서 일본과 미국을 거쳐서 200일에서 빠르면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기상이변이나 태풍 등이 해류에 영향을 주면 기간은 또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측정 기간이 적용값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정도의 농도가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인희 기자의 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직은 뭐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 뭐 제주 지역에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되나요? 제주도 차원에서? 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 방류를 결정했을 당시 이 제주도 차원의 대책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제주연구원이 모니터 강화와 수산물 감시, 또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통제 등 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문제는 이 대응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 실정을 취재해봤는데요. 현재 제주항과 한림 등 연안 4곳에서 방사성 물질을 조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해양환경공단 등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주도가 운영하는 방사성 오염수 측정 장비는 없는데요. 네. 정부기관 자료이다 보니 제주도가 공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 사업소죠. 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해양 환경으로 넓히는 게 필수고요. 실제 해양수산연구원과 연계한 제주해양환경광측센터가 제주형 그린 뉴딜로 선정이 돼서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또 과제로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 내 학계에 대한 뭐 연구 강화 방안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주대학교에도 취재해보니까 해양과학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네. 역시 수산업 분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 연구기관과 또 대학과 연계한 해양환경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제주대 지구해양학과 문재웅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해양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문 인력도 많이 없고 또 제주도에서도 이런 오염수 방류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만 관심이 있어서 이 지자체의 지원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연구원 등에서 연구를 활발히 할 경우에 또 그와 연계한 인력 양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 KBS 취재 이후에 제주도 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번 주에 환경공단과 또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측과 제주 연안의 방사성 오염 측정 자료를 공유하고 또 검사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또 제주도 차원의 연구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넘어서 도민 건강 위협과 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법적 대응과 이 항의를 넘어서 제주 바다가 괭생이 모자반과 저염 분수에 이어서 방사성 오염수까지 닥친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강인희 기자 고생했습니다.